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우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허리가 휘도록 일했지만 제 아들 현우가 밝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 모든 고생이 눈 녹듯 사라졌죠. 현우는 제게 유일한 가족이자 삶의 이유였으니까요.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건 현우가 5살 때였어요. 그때부터 저는 엄마이자 아빠의 역할을 동시에 해야 했죠. 맞벌이를 하던 직장도 그만두고 작은 분식집을 차려 아침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현우가 대학 갈 때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던 것 같네요. 그래도 갈수록 장사가 잘 돼서 현우를 키우는 데에는 경제적으로 힘들진 않았어요. 다만 현우와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했기에 미안했죠. 현우는 그런 저를 이해해주는 착한 아이였어요. 어릴 때부터 투정 한 번 부리지 않고 오히려 제게 엄마, 오늘도 수고했어 라며 어깨를 주물러주곤 했죠. 초등학교 때부터 스스로 아침을 챙겨 먹고 집안일도 도왔어요. 그런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을 때 저는 평생 처음으로 이제 좀 살았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참 빠르더군요. 어느새 현우의 나이가 40을 넘겼는데도 결혼 소식이 없었어요. 제가 물어볼 때마다 일이 바빠서라는 대답만 돌아왔죠. 속으로는 걱정됐지만 현우의 선택을 존중하며 기다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현우가 갑자기 전화로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라고 말하더군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마침내 현우가 좋은 사람을 만난 모양이었죠. 다음 주말 현우는 지수라는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나이는 35으로 현우보다 8살 어렸지만 차분하고 깔끔한 인상이었어요. 첫 만남에서 지수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형편은 넉넉하지 못했지만 열심히 살아왔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기특하기도 했어요. 지수는 싹싹하게 저를 대했고 제가 좋아하는 과일 케이크를 직접 만들어 왔더라고요. 어머니, 현우 오빠한테 어머님이 딸기를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제가 직접 만든 케이크인데 맛있게 드세요. 그 말에 마음이 확 풀렸어요. 첫인상도 좋았고 현우가 행복해 보였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았죠. 어머니, 저희 결혼하려고요. 현우의 말에 저는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했어요. 43살에 드디어 아들이 가정을 꾸린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했거든요. 서둘러 결혼식 준비를 도왔고 그해 가을 두 사람은 예쁜 결혼식을 올렸어요. 신혼집은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새 아파트였어요. 가끔 반찬을 싸들고 찾아갔지만 너무 자주 가면 지수가 부담스러워 할까 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들렀죠. 결혼 후 1년 그리고 2년이 지나도 임신 소식은 없었어요. 마음속으로는 손주 얼굴을 빨리 보고 싶었지만 부담을 줄까 봐 꾹 참았어요. 대신 지수에게 임신에 좋다는 음식을 자연스럽게 챙겨주곤 했죠. 지수야, 이거 내가 먹으려고 샀는데 너무 많네. 너희도 좀 먹어. 그렇게 마음속 바람을 감추고 있던 어느 날 지수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님, 저 좋은 소식이 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설마? 제가 임신했어요. 이제 10주 차예요. 그 순간 저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너무 기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그날로 달려가 지수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를 거예요. 그때부터 제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매일 아침 임산부에게 좋다는 음식을 준비해 지수네 집으로 가져다 주었고 산모용품과 아기용품을 사 모으기 시작했죠. 지수가 힘들어할까봐 집안일도 조용히 도왔어요. 지수가 말려도 저는 막을 수 없었어요. 제 첫 손주니까요. 임신 중기에 들어서자 지수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고 초음파 사진을 볼 때마다 저는 행복에 겨웠어요. 어머님, 아들이래요. 손주 보실 거예요. 드디어 예정일이 다가왔고 저는 병원에서 밤을 새우며 지수의 분만을 지켜봤어요. 진통이 시작되고 12시간 만에 건강한 사내아이가 태어났죠. 아기를 처음 안았을 때 그 느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했어요.
이름은 민석이에요, 어머님. 민석이는 지수를 쏙 빼닮은 아이였어요. 눈매며 코며 입술이며 너무 닮아서 웃음이 나올 정도였죠. 현우는 다행히 못생긴 내 얼굴을 안 닮아서 다행이라며 웃었지만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지수야, 민석이가 너를 쏙 빼닮았구나. 네, 어머님. 다들 그렇게 말해요. 산후조리원에서 돌아온 지수를 위해 저는 거의 매일 찾아가 아기를 돌봐주었어요. 지수가 쉴 수 있도록 아기 목욕도 시키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재우는 것도 도왔죠. 지수는 처음에는 고마워했지만 아기가 100일쯤 되었을 때부터 약간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지수의 외출이 잦아졌어요. 처음에는 친구 만나러 간다며 한두 시간 나갔는데 점점 외출 시간이 길어졌죠. 어머님, 민석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오랜만에 친구들 모임이 있어서요. 물론 저는 기꺼이 손주를 돌봐주었어요. 오히려 지수가 그동안 임신과 출산, 육아로 고생했을 테니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은 현우가 지수의 외출에 대해 별말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평소보다 일찍 현우네 집에 갔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마 지수는 또 외출한 모양이었고 현우는 출근했겠죠. 집 앞에서 잠시 기다리다가 그냥 집에 돌아왔어요. 그날 저녁 요즘 친구도 자주 만난다는데 지수에게 줄 용돈을 챙겨서 다시 현우네 집으로 갔어요. 현관문 앞에 다다랐을 때 안에서 언성 높은 소리가 들렸어요. 니네 엄마 우리 집에 못 오게 하라고. 지수의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내가 뭘 잘못했지? 발걸음을 돌리려는 찰나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모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키가 크고 말쑥한 정장 차림의 남자였는데 저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안녕하세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현우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죠. 아마도 우리의 발소리를 듣고 나온 모양이었어요. 어머니 들어오세요. 그리고 현우는 그 남자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오셨습니다, 김준호 씨. 안으로 들어가니 지수가 우리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특히 그 남자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주저앉는 거예요. 현우야, 이게 무슨 일이야? 제 물음에 현우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현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분노가 느껴졌어요. 이분은 김준호 씨예요. 지수의 진짜 남자죠. 그 말에 저는 멍해졌어요. 무슨 소리지? 현우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엄마,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지수와 저의 결혼도, 민석이도. 전부요. 현우의 말을 들으며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그제서야 지수는 울음을 터뜨리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오빠, 오해야. 이 남자는 그냥 오빠 만나기 전에 만난 남자야. 이제 나와 상관없다고. 현우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상관없다고? 내가 전부 알고 있다고. 오늘 준호 씨를 만나기로 한 것도 내가 알고 부른 거야. 그리고는 그 남자 김준호에게 고개를 돌렸어요. 준호 씨, 당신도 이 여자한테 속은 거죠? 지수가 당신과 결혼하기로 약속했다가 사업이 힘들어지자 헤어지자고 했다고요. 준호는 화가 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제서야 모든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지수는 준호와 오랫동안 연애했지만 준호의 사업이 어려워지자 재력 있는 현우와 결혼했던 거예요. 하지만 현우를 선택한 것은 돈 때문이었으니 결혼 후에도 결혼한 것을 숨기고 준호와 몰래 만남을 이어갔고 그러다 임신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아이가 바로 민석이었어요. 그리고는 민석이를 제 아들의 핏줄인 양 속인 것이었죠. 결혼한 것을 모른 준호라는 남자도 속고 있었던 거죠. 자신의 아들이 태어난 줄도 모른 채.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던 현우는 오히려 담담했어요. 지수는 계속 울며 용서를 빌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처였어요. 현우는 그날로 지수에게 이혼을 통보했고 한 달 후 이혼이 성립됐어요. 민석이의 친자 확인이 된 상태라 법적으로는 친부인 준호에게 양육권이 갈 수 있었지만
준호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모습이었어요. 결국 지수가 양육하되 추후 준호가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리되었어요. 지수는 현우에게도 준호에게도 완전히 신뢰를 잃었죠. 준호라는 남자는 지수의 거짓말에 실망하여 다시는 관계를 이어가지 않겠다고 했다고 하더군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현우는 한동안 무척 힘들어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서서히 상처를 극복해 나갔죠. 저 역시 민석이를 잃은 슬픔에 한동안 우울했지만 결국 진실을 알게 된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현우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혼 후 3년이 지났고 최근에는 직장에서 만난 여성과 조심스럽게 교제를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이번에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상대를 알아가는 중이라고 해요.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해졌어요. 거짓으로 시작된 관계는 결국 모두에게 상처만 남겼지만 그 상처를 극복하며 우리는 더 단단해졌으니까요. 지수가 남긴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저는 이제 알아요. 제 아들에게는 더 좋은 사람, 진심으로 그를 사랑할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는 진짜 우리 핏줄의 귀여운 손주도 안게 될 거라는 것을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제 딸 지은이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아내를 일찍 여의고 홀로 딸아이를 키우면서 저에게는 딸이 전부였어요. 경찰로 일하던 시절 어린 딸을 돌보며 불규칙한 근무 시간을 감당하기가 점점 버거워지더군요. 결국 제 직업을 과감히 버리고 딸을 더 잘 돌볼 수 있는 치킨집을 열었습니다. 가게 뒤편에 작은 방이 있어 딸아이가 숙제도 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었거든요. 아빠, 오늘 학교에서 미술 시간에 그린 그림이에요. 우리 지은이 솜씨가 점점 좋아지네. 역시 내 딸이야. 이런 소소한 대화가 저희 부녀의 일상이었죠. 아내가 없는 빈자리를 느끼지 않게 해주려고 정말 노력했어요. 학부모 면담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고 운동회 때는 다른 엄마들이 준비해온 도시락보다 더 정성스럽게 준비했죠. 물론 치킨집을 하다 보니 도시락 반찬 중에 치킨이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었지만요. 아빠, 친구들이 아빠 치킨이 제일 맛있대요. 그래? 그럼 다음에 친구들 데리고 와. 아빠가 더 맛있게 만들어줄게. 지은이는 그렇게 쑥쑥 자라서 어느새 대학생이 되었고 취업을 하고 그러다 어느 날 남자친구를 소개했어요. 처음 봤을 땐 조금 소심해 보였지만 예의 바르고 진중한 청년이었어요. 딸이 좋다면 저도 좋았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교제 후에 결혼 이야기가 나왔죠. 아빠, 저 결혼하고 싶어요. 우리 딸이 행복하다면 아빠는 더 바랄 게 없어. 결혼식은 소박하게 진행되었어요. 그날 지은이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눈물을 삼켰던 기억이 납니다. 사돈과는 상견례 이후 처음 뵙는 거라 형식적인 인사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결혼 후 몇 개월 뒤 지은이가 임신 소식을 전해왔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손녀라고 하더군요. 예쁜 손녀를 맞이하기 위해 이것저것 준비를 했어요. 임산부에게 좋다는 음식들도 챙겨주고 태교에 좋은 책도 사다 주고 저도 모르게 운동도 더 열심히 하게 되었어요. 손녀를 안고 뛰어놀려면 체력이 필요할 것 같았거든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을 때 지은이가 진통을 시작했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진통하는 딸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그 아픔을 대신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작고 예쁜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 순간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손녀는 지은이의 어릴 적 모습을 그대로 빼닮았어요. 동그란 눈에 사랑스러운 볼.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였죠. 손녀가 태어난 후로는 더 자주 딸의 집에 들르게 되었어요. 선물도 잔뜩 사가고
지은이가 산후조리하는 동안 손녀를 돌봐주기도 했죠. 딸이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게 하려고 더 신경 썼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그 작던 손녀가 어느덧 4살이 되었습니다. 치킨집 일을 평소보다 일찍 마치고 과일을 잔뜩 사들고 딸의 집을 방문했어요. 문을 열자마자 손녀가 반갑게 뛰어나왔죠. 할비, 할비 왔다. 우리 소윤이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 네, 할비 보고 싶었어요. 소윤이의 천진난만한 모습에 하루의 피로가 싹 가셨어요. 지은이는 많이 피곤해 보이더군요. 제가 소윤이를 봐주는 동안 좀 쉬라고 했죠. 거실에서 소윤이와 블록놀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윤이가 말했어요. 할비, 엄마 친할미한테 매일 맴매 맞아.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다시 물었죠. 소윤아, 지금 뭐라고 했어? 친할미가 엄마 맨날 맴매해. 친할미 미워. 아이의 맑은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소윤이를 잠시 놀게 하고 지은이의 방으로 갔어요. 지은아, 소윤이가 방금 이상한 말을 하던데. 시어머니가 너한테 뭐? 손찌검을 한다고?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이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아빠 걱정할까 봐 말 못했어요. 지은이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의 잔소리와 구박이 시작되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살림 방식에 대한 지적이었는데 점점 심해져서 지은이가 임신했을 때는 애 낳을 주제나 되냐며 비난했다고 합니다. 출산 후에는 더 심해져서 집에 올 때마다 냉장고부터 싱크대까지 뒤지며 잔소리를 퍼붓고 화가 나면 등짝을 때리거나 어깨를 밀쳐 넘어뜨리기도 했대요. 심지어 한 번은 화가 나서 냄비를 던져 지은이의 다리에 멍이 들기도 했다고. 남편은 민혁이는 알고 있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자기 어머니가 그럴 리가 없다며 오히려 저보고 참으라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경찰 출신답게 바로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지은이가 시어머니에게 받은 모욕적인 문자 메시지들을 모두 사진으로 찍었고 지은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멍 자국과 상처에 대한 진단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녹음기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날 사돈 집을 찾아갔어요. 문을 열고 나온 사돈은 의외로 당당했습니다. 어머, 갑자기 무슨 일로 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갑자기 오시다니. 예의가 없으시네요. 네,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거실에 앉자마자 진단서를 꺼내 사돈 앞에 놓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 딸의 진단서입니다. 다리와 등에 멍 자국이 있더군요. 어디서 생긴 멍인지 혹시 아십니까? 사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당황한 기색을 감추고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더군요. 그래서요? 여우 같은 것이 우리 아들 꼬셔서 밥만 축내고 사는데 그걸 곱게 볼 수 있겠어요? 그거 몇 대 때린 걸로 여기까지 찾아와서 뭐 하는 거예요? 이럴 거면 결혼을 시키는 게 아니었는데. 제 귀를 의심했어요. 손찌검한 것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것이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였으니까요. 죄송하지만 제 딸에게 손찌검을 했다는 걸 인정하시는 겁니까? 거 몇 대 때렸다고. 내 아들 옆자리 차지하고 있는 한개 팔자예요. 나이 먹은 제가 때려봐야 아프기나 하겠어요? 이어지는 말들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냄비를 던져 멍이 들게 한 것, 등짝을 때리고 어깨를 밀쳐 넘어뜨린 것, 그것도 소윤이가 보는 앞에서. 모두 인정하면서도 그게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우기는 모습에 이성을 잃을 것 같았어요. 그게 뭐 잘못됐나요? 당연히 제가 가르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시어머니로서 며느리를 단속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 순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경찰 출신답게 이성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지금까지 하신 말씀 모두 녹음되었습니다.
이 녹음기와 진단서, 그리고 문자 메시지 증거들을 가지고 저는 이제 제 딸의 이혼을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선처는 바라지 마세요.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사돈의 얼굴이 굳어지더군요. 갑자기 그 당당하던 태도가 사라지고 허둥대기 시작했죠. 잠깐만요. 그렇게 큰일로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가족 간의 일인데. 가족 간의 일이요? 제 소중한 딸을 구타하고 학대한 것이 가족 간의 일입니까? 제가 경찰로 근무하면서 보았던 가정폭력 사건들도 모두 가족 간의 일이라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범죄입니다. 특히 어린 손녀 앞에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아동학대 방지법에도 저촉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점점 창백해지는 사돈의 얼굴을 보며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필요하다면 경찰서에 아는 분들이 많으니 신속하게 처리해 드릴 수도 있어요. 이제 그만 가보겠습니다. 집을 나서는데 사돈이 뒤에서 다급하게 불렀어요. 사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우리 아들 인생이 망가집니다. 그건 되게 잘난 아들이 결정할 일입니다. 제 딸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도 가볍지 않으니까요. 그날 저녁 지은이에게 모든 이야기를 전했어요. 지은이는 처음에는 겁을 내더니 제가 녹음한 내용을 들려주자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 저 이혼할래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그래, 우리 딸. 그동안 말도 못하고 힘들었지. 이제 아빠가 곁에서 다 도와줄게.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사돈은 여러 번 저희 집으로 찾아와 사정했지만 이미 결심은 굳어진 뒤였어요. 특히 남편이라는 사람이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지은이에게는 가장 큰 상처였던 것 같아요. 아빠, 저는 시어머니보다 소윤 아빠가 더 미워요.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믿지 않았어요. 결국 자기 엄마 편이었던 거죠. 그래, 남편이란 아내를 보호해야 하는 거야. 그걸 못했다면 남편 자격이 없는 거지. 법원에서의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어요. 녹음된 증거와 진단서, 그리고 문자 메시지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판사는 지은이에게 전적으로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양육권은 당연히 지은이에게 갔고 사위에겐 위자료와 적절한 양육비 지급 의무가 부과되었어요. 이혼이 확정된 후 지은이와 소윤이는 제 집 근처로 이사 왔어요. 새 출발을 위해 제가 작은 아파트를 마련해 주었죠. 치킨집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소윤이를 돌봐주고 지은이가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혼 후 몇 달이 지났을 때 그 녀석이 찾아왔어요. 장인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은이와 소윤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지만 이미 저희의 마음은 단단히 닫혀 있었어요. 자네가 진심으로 후회한다면 좋은 일이야. 하지만 그건 너 자신을 위한 거지. 우리 지은이와 소윤이를 위한 게 아니야.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해도 지은이가 겪은 고통은 돌이킬 수 없어. 결국 고개를 숙인 채 물러갔어요. 그 후로도 몇 번 더 찾아왔지만 지은이는 그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얼마 후 사돈까지 찾아왔어요. 그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애원했죠. 제발, 우리 아들이랑만 다시 살아줘. 다신 내가 괴롭히지 않을게. 우리 아들이 너무 힘들어해. 밥도 안 먹고 술만 마시고. 아들이 나한테 엄마가 내 가정을 망쳤다고 하더라. 사돈 어른, 그 말씀 진작하셨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 딸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아십니까? 어린 손녀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그녀는 무릎까지 꿇으며 애원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사돈 어른, 돌아가세요. 다시는 저희 가족을 찾아오지 마세요. 그게 서로에게 좋을 겁니다. 그 후로 더 이상 저희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지은이는 새 직장을 구해 열심히 일하며 소윤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저는 치킨집 일을 일찍 마치고 지은이네 집에 가서 소윤이와 놀아주고 함께 저녁을 먹어요. 소윤이는 이제 더 이상 친할미가 엄마 맴매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지은이도 점점 웃음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가끔은 그리워하는 기색도 보이지만 그보다는 자신의 새 삶에 충실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더 자주 보여요. 아빠, 정말 감사해요. 아빠가 아니었으면 저 아직도 그 집에서 고통받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야, 지은아. 널 지켜준 건 소윤이야. 그때 소윤이가 말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을 거야. 그 작은 녀석이 지 엄마를 지킨 거지. 아버지로서 제 딸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건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였을 겁니다. 하지만 제때 알아차리고 조치를 취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소윤이의 한마디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어쩌면 그날 과일을 사들고 딸의 집을 방문한 것은 운명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치킨집을 하는 평범한 호라비가 오래전에 배웠던 경찰 기술을 다시 한번 써야 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죠. 하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언제든 다시 그런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작지만 행복한 가족을 이루고 있어요. 저, 지은이, 그리고 우리의 보물 소윤이. 때로는 상처가 있어야 더 단단해질 수 있는 법이지요. 지은이는 그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더 강해졌고, 소윤이는 할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딸과 손녀를 지키는 든든한 보호자로서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바라던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 싶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너무 강경하게 대처했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소윤이의 밝은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듭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정의가 아닐까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것. 지은이는 이제 새로운 인연을 만날 준비가 되어가고 있어요. 상처는 아물어가고 미래는 밝아 보입니다. 때로는 삶이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시련을 주기도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더 중요한 법이죠. 저는 앞으로도 제 딸과 손녀를 위해 그리고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니까요. 이렇게 저희의 작은 행복은 계속됩니다. 시련을 이겨내고 더 단단해진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